이제 당패락을 넘었거든요. 근데 그 직후에 우원식 의장님께서 제가 넘은 그 근처로 넘었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하기남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윤석열 내란 일당에 대한 단죄가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운 날씨만큼 아직은 마음이 얼어있는 요즘입니다. 법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정작 자신의 불법 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그저 도망가기 바쁜 못난 대통령 윤석열 한 명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남동 관저 앞에서 추운 눈을 맞으면서도 훈박 담요를 걸치고 윤석열 체포를 염원하는 히세스 시위단을 보면서 그래도 힘을 내야지 하는 마음에 다시 용기를 얻곤 합니다. 한 줄기 빛이라 할까요? 권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소신을 지켰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은 정말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모시게 될 민홍철 국회의원님도 바로 그와 같이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입니다. 민주당 불모지 이곳 영남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내리 4선 국회의원이 되신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국회의원 민홍철을 전무후무한 민주당 영남 4선으로 만들었을까요? 민홍철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민홍철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 경상남도당 당원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고민해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민홍철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민홍철 의원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새 인사 드리기가 요즘 시국에 따라서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날씨도 춥고 또 시국도 이렇게 어려운데 빨리 윤석열 내란을 진압을 해서 추위 뒤에는 반드시 봄이 오듯이 우리나라에도 안정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 다시 서고 또 헌정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집권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러나 늘 건강하십시오. 예. 네, 민홍철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전 경상남도 사무관이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의 현 공보국장 신순정 국장님 함께 하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순정입니다. 우리 신 국장님, 인사드린 김에 오늘 우리 전무후무 영남민주사선 우리 민홍철 국회의원님 프로필 멋지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연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홍철 의원님은 전무후무한 영남권 4선 민주당 의원이십니다. 민홍철 의원님을 서울 출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1961년 4월 18일 경상남도 김해 출신이십니다. 김해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고등군사법원 군판사로 정계에 입문하기 전까지 군법무관으로 복무를 했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4대 고등군사법원 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정치인 민홍철입니다.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현 지역구인 김해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서 초선 국회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단 한 차례의 낙선 경험 없이 오늘날 전무후무 영남민주당 4선 국회의원의 입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2017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 22대 국토교통위 간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2대 국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인력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서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까? 말씀하실 때 워낙 언변이 좀 부드러우시고 삭비가 수려하시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군 출신이라서 그래요. 군대에는 표준말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 이제 표준말 몸에 배이다 보니까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민홍철 의원님 하면 저도 이 정치
바닥이라고 하죠. 이 바닥에 오래 있었는데, 이 김해를 생각해보면, 민홍실 아니면 안 된다. 김해도 사실 녹록치는 않은 곳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선 동안 하면서 전무후무, 저는 이게 후무일 것 같아요. 후무도 될 것 같은데. 또 과찬의 말씀이고요. 그동안에 우리 선배님들도 많은 노력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또 앞서 가신 개척해 주신 우리 여러 더불어민주당 참 개척해 주신 고문님들, 원로 당원님들 덕분에 이렇게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민홍철 의원님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1월 9일 그 해병대 최수건 상병에 대한 관련해서 군사법원으로부터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수사 외압이다, 억울한 최해병의 한을 풀어주다, 오히려 배신죄에 걸려서 억울한 재판을 받는다 등의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관련 특검도 추진되기도 했었는데요. 민홍철 의원님은 군사법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으니까 이 재판의 과정이나 판결의 결과가 남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판결 이유를 보면은 저도 처음부터 저도 군 법무관 출신이고 군사법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후배들이 군에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계속 소통을 해 왔었습니다. 당연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응하지 않고 또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그런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군사법원 군판사재판부에서는 부당한 명령이나 불법적인 명령이나 이런 명령에 대해서는 부하가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했고요. 또 국방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거는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중립적인 일반적인 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무죄 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러면 왜 그 사단장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정당한 명령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처벌을 하려고 했느냐 하는 그게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이제 청와대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경로에 의해서 그 외압에 대한 수사 내지는 실체를 밝혀야 할 이제 그 새로운 시작이 됐다. 그래서 반드시 그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특히 대통령이 과연 외압을 행사를 해서 사단장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단장을 입건한 것을 못하게 하거나 그 기록을 일반 경찰로 보내지 말라고 했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나가야 된다. 그런.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 민홍철 의원님한테 진짜 한번 이거는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 군 판사나 군 검찰이나 나 같은 군 법무관이고 사실상 그 재판정 외에는 다 뭐 형님 동생 할 수도 있고 서로 다 잘 알고 지낼 텐데 그 군사법원에서 그렇게 재판을 내린 건 저는 매우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드는데 똑같은 내용을 군 검찰도 알고 있었을 건데 거기는 이제 명령 체계에 의해서 기소를 하고 판결을 하는 군 판사는 참 그 고민이 없었을까 그런 용기 그 과정이 어땠을까 저는 그 현직에 그 군사법원 그 제도의 현직에 계셨기 때문에 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처음 문제가 됐을 때 저는 이제 후배들, 군 판사들과 군 검사들하고 이제 소통을 좀 해보니까 처음에는 매우 난감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군 법무관들은 아주 그 젊은 법무장교들로서 그 상당히 용기와 소신이 있는, 독립된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 우려 속에서도 용기 있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한 이후에 저도 직접 그 후배들하고 소통을 했습니다만은,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살렸다. 그래 매우 자랑스럽다. 그렇게 이제 제가 후배들한테 격려를 해준 적이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무죄 판결 후에 직접 군 판사하고는 통화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관리자하고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군 판사들, 군 법무관들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히 국내 정의를 살렸고 또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해달라.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정말 소신껏 일해달라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 페이스북에도 보니까 네. 탄핵 계엄 발표되는 그날 이제 급하게 국회로 가서 담을 넘어서 가시고 예.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 의결하는 소추 사유를 약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도 워낙 저쪽에서 절차 시비가 많으니까 의원님께서 네. 상세하게 해설도 해주고 계신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군 출신으로서 군인들이 그 국회를 침탈하는 그 과정을 보기도 하고 이 계엄이라는 상상도 못하는 일도 벌어진 그 계엄 전국의 그 과정에서 의원님이 느꼈을 그 생각은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이 느꼈을 생각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소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달랐죠. 왜냐하면 제가 그날 12월 3일 날 저녁에 마침 이제 김해 지역구 활동을 하다가 서울에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10시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씻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이제 지금 계엄이 선포됐다. 그래서 TV를 틀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다시 옷을 입고 국회로 갔습니다. 집 근처가 이제 국회라서 국회 도착하니까 거의 11시가 됐어요. 한 20분도 안 걸리니까요. 근데 이미 그때는 국회 정문 7개 문이 있는데 다 경찰 차벽이 벌써 다 막혀가지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경찰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이제 담벼락을 넘었거든요. 근데 그 직후에 우원식 의장님께서 제가 넘은 그 근처로 넘었더라고요. 그때 저도 사진을 좀 찍어놨으면 한 11시쯤 되니까, 이제 한 12시쯤 되니까 이제 거의, 한 150명, 160, 70명, 이렇게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다 모여서,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계엄 해제를 이제 의결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1시경에 해제를 했죠. 근데 사실은 이 계엄이라는 게 정말로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특히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10대 경제대국 또 5030 유일무이하게 가입된 나라 또 G7을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속에서 정말 K컬처나 K팝이나 세계에서 가장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나라가 이 계엄 한 방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혹시 이거 잘못되면은 이제 중남미나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나라로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 뒤에 나타났습니다마는 밝혀졌습니다마는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체포돼가지고 구금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좀 무거운 감이 있었죠. 지금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게 내란 사태의 종식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윤석열은 경호처를 앞세워서 숨어 있잖아요. 절차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중요 임무 수행자들은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내란의 우두머리가 아직까지 지금 체포되거나 수사에 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내란의 우두머리는 공수처에 나가서 당당하게 본인이 최초의 계엄 담화문에서 당당하게 얘기했듯이 국민 앞에 떴듯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그 집행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정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30년 이상 법조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까지 역임을 했다면 법에 따라서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당연히 수사기관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라. 그래야만이 이 내란 상태가 종식이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제 김해 얘기 좀 하자. 네, 그렇죠. 누가 뭐래도 민홍철 의원님의 최고 경력은 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무후무한 영남민주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지 참 궁금해하는 당원들이 많습니다. 국회 방송 유튜브 인터뷰를 보니까요, 24시간 민원 전화를 직접 받는다. 예,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것처럼 주민들께 가까이 가는 모습이 어필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홍철 의원만의 승리 비법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나 정책 또는 소개하고픈 지역활동이 있으시면. 너무 과찬의 말씀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정치를 안 했죠. 사실은 군 법무관 생활 25년 하고 잠깐 한 2년 정도 변호사를 하다가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현재도 저는 그렇습니다. 사선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치인보다도 정치 속에 있으면서도 가장 객관적으로 정치를 보려고 하는 그 눈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얘기도 저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내려오면 보통 하루에 최소한 4개 이상의 행사에 다니면서, 그리고 기타 개인적으로도 여러 시민들을 만나면서 길을 항상 열어놓고 그 국민들이 얘기하는 정치에 대한 소망 또는 바라는 것,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서 메모를 하고, 저도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닙니다만은 저 집무실에 수첩이 거의 서랍에 거의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군법무관 생활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메모를 한 게 수첩에 어떤 것도 메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을 보다가, 방송을 보다가 아주 새로운 거라든지 특이한 점이 있으면 꼭 메모를 해줘요. 제 수첩은 거의 잡동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가까이 가고 그들의 눈높이로 이 정치를 하는 게 가장 쉽겠다. 그게 실질적인 삶의 현장을 해결해주고 조금이라도 우리 서민들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핸드폰은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잘 때라도 이게 끊어지를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은 정말 밤중에라도 국회의원이 필요해서 전화를 했는데, 만약에 전화를 안 받아버리면 그 민원인은 엄청나게 실망을 할 거고요.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민원은 가장 마지막에 국회의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여기저기에서 안 풀릴 때. 그러면 마지막에 국회의원한테 자기는 안다고 전화를 했는데 만약에 안 받아버렸다. 그럼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밤이 아주 깊을 때는 이제 술 한잔 하시고 전화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다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작지만 저는 정치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그마한 실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민홍철 의원님께 또 당원들이 가장 궁금해할 사선 이후에 의원님의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선까지 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김해 시민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욱더 그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뿐이고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5030이면 한 5번째 정도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요. 우리 세대가 가장 잘 사는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랄 뿐이고, 제가 여기서 또 뭘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찌 보면은 아주 오만하는 것 같고요. 주어진 현장에서 우리 지역 발전과 우리 세대보다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언제든지 상황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바뀔 수도 있고, 그 상황에 적응해 가는 게 또 정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도록 시민들께서 원하고 또 나라가 원하면 저의 능력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지금 당장 내가 뭘 되겠다 이러면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후 영남민주 사선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지역구 김해인데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제가 쭉 조사를 좀 해보니까 대원과도 관련 있습니다만 12대 김호랑 중령 수모 건립비 되게 애를 많이 쓰셨고요. 김해겠지만 이게 가야 이거에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김해 한번 멋지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김해는 아시다시피 2000년 가야 고도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김수로 왕을 비롯한 허황옥이라는 인도에서 온 아유타 공주와 국제결혼을 한 최초의 국제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도시였고요. 2000년의 그 가야 역사 문화를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대 때, 20대, 19대 때죠. 그때부터, 가야 역사문화, 복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야 역사 특별법이라 해서 그거를 제정을 해서 우리 경상남도 전체가 또 가야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가야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었고요. 또 자랑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이제 그때 20대 때 나오면서 총선 공약으로 김해에서 제 배후에 전국체전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해가지고 작년에 2024년도에 배후에 경상남도 주체 주 개최도시 김해 이래서 성공적으로 전국체전을 치러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김해 운동장을 스타디움을 멋지게 건설하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교통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속도로와 철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를 4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제 확정이 됐고 올해 이제 아마 거의 기본 설계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만은 진영역에서 출발해서 김해를 거쳐서 양산을 경유해서 울산역까지 가는 동남권 내륙 광역 순환철도 그게 이제 착공이 돼서 건설이 되면은 아마 우리 경상남도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까지 대중교통으로 다 부산까지 연결될 아주 철도가 건설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동남권의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동남권의 그 개발 동력 또는 발전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가덕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과 철도와 도로 항만 트라이포트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동남권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이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제가 특별법을 지금 이제 발의를 해놨습니다만은
그래서 김해평야를 중심으로 한 동남군의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국제 물류 진흥 지역이 만약에 건설이 된다면은 아마 우리 경상남도를 비롯한 동남군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공력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밤새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홍철 의원님은 전무후무 영남 민주 4선이기도 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님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내 중진이고 큰 어르신인데 앞으로 우리 민주당 경남도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또 우리 당원들이 중점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에 애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 방향이나 당원들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경상남도당 당원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송순호 도당위원장님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경남도당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주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송순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 부울경은 중앙당에서 바라볼 때 민주당의 전략지역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험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험지를 벗어나서 이제 전략지역으로 우리가 이제 자리매김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우리 경상남도 부울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배출할 수 있고 시장 군수를 더 배출해서 행정을 책임지고 또 시도의원들을 더 많이 당선시켜서 국민들의 어떤 생활의 개선을 하는 데 노력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그야말로 민주당 당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됐습니다. 제가 19대 처음 출마할 때는 저희 김해갑에서도 당원이 한 450명 정도 그 권리당원이 그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한 거의 6,000명 이상이 됐거든요. 그만큼 성장을 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더 우리 스스로가 단결하고 단합을 하면서 민주당의 정책과 가치를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을 해서 민주당의 가치가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쓰임새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를 더 소중한 도구로 써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더 잘 사는 대한민국 또 진보 가치가 더 소중하게 국민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또 각 지역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힘을 합친다면 아마도 이제 저희들이 다음 총선이나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당원 동지 여러분들 현재 노력하시고 또 지금은 내란을 진압하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갖다가 탄핵을 빨리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매 주말마다 그리고 1인 시위도 하시고 또 매 주말마다 힘을 합쳐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이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 이 자리를 빌려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경남도당 당원 여러분, 오늘 우리 민홍철 의원님의 말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무후무 영남 민주 4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는 민홍철 의원님 외에 김해의 김종호 의원님 그리고 창원의 허성우 의원님 계십니다. 이분들도 우리 민홍철 의원님 따라서 3선, 4선, 5선까지 가는 전무후무가 아니라 후무를 깰 수 있는 그런 우리 경남도당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민홍철 의원님께서
우리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도 설명해 주시고, 또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또 군인 출신의 입장에서 우리 당원들에게 소중한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김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이 김해 시민들이 계속 민홍철 의원님을 뽑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승승장구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말씀 나누니까 다들 괜찮았죠? 아유, 근데 전무후무라는 말이 너무 민망스럽네요. 네, 전부 맞습니다. 아이, 저 후문은 알겠죠. 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경남도당 당원 여러분, 우리 민홍철 의원님의 그 지금까지 온 것과 또 앞으로 갈 거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후무가 4선이 아니라 5선, 6선, 그 넘어서까지도 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우리 당원들, 민홍철 의원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